곽철영이 곤이를 이길 수도 있었다. 저는 싹 가는. 안녕하세요. 알아도 쓸모없고 몰라도 전혀 문제없지만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봤을 법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뇌피셜전의 제이코 먼데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영화 타짜에 나오는 존재감이 확실한 두 인물 곤이와 곽철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과연 두 인물 중에서 어떤 사람을 상사로 모시기에 더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뇌피셜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에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이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중반에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이었습니다. 진짜 쥐구멍에 볕들 날을 기다리면서 도박도 해보지만은 매일매일 돈을 잃기 일쑤였죠.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대한민국 3대 타짜 중 한 명인 평경장을 만나서 타짜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방문해주신 정마담에게 곤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마담, 곤이는 어떤 사람이죠? 곤이를 아냐고요? 내가 아는 타짜 중에 최고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곤이는 이제 생각보다 몸이 행동이 먼저 나아가는 저돌적인 사람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보면은 곽철영의 하우스 도박장에서 이제 고광렬이 아니 여기서 재수 없으면은 이제 송사리한테도 리는 게 이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곤이는 돈을 막 휘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곤이는 저돌적이고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곽철영은 어떤 사람인가요? 곽철영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곽철영의 17살부터 달건이 생활을 시작해서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배신하는 놈 다 죽여버려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나온 사람이죠.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그 나이 때 달건이 시작한 애들이 100명이면 지금 나처럼 잘 살고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수성가를 했다라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서 어떤 포부를 다 내세운 거에 다 이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심지어 지금 뭐 조직 내에서 뭐 하우스며 볼링장이며 합법과 불법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조직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밑에는 이제 박무석, 용팔, 용해 이런 친구들 그리고 그 밑으로 무수히 많은 친구들도 데리고 있죠. 네, 그렇죠. 이 친구들하고 운영을 하고 하는데 이 박철용이라는 사람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곽철용 저 새끼는 아주 그 유명한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유명한 씹새끼? 흑염룡 순정파. 이 뭔 개소리야?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순정파인데 또 순정을 또 짓밟으면 깡패가 돼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흑염룡 순정파. 흑염룡이 잠들어 있다는 의미로 네. 흑염룡 순정파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곤이와 이제 곽철영, 곤이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 그리고 곽철영은 흑염룡 순정파.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인 뇌피셜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뇌피셜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능력이라는 부분 한번 제가 보고 싶은데요. 이제 곤이와 곽철영 그 상사의 능력. 이제 곤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배포도 크고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밑바닥에서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처럼 이러한 아웃풋이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프리미어 리그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에베레스트 상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제 곤이가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완전 밑바닥에서 평경장한테 배워서 진짜 탑 플레이어까지 이제 올라가서 이제 타짜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곽철영은 어떠세요? 곽철영 같은 얘기를 하기 앞서서 네. 저는 곤이가 성장하게 된 배경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곤이의 성장 배경이요? 곤이는 지금 만나기 정말 힘든 사람들 다 만나서 네. 쉽게 만나서 차라리 네. 곽철용은 오히려 17살에 자기가 시작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판단에 배우고서 쓰러지고 부서지면서 다 배워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능력 면에서는 오히려
주변에 도움이 있었겠지만 네. 오히려 그런 최상급의 꽃길만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가이드가 아니라 예. 그냥 동등한 사람들한테서 배우면서 커온 곽초룡이 더 대단한 거 아닌가. 아, 그러면 곽철용은 자수성가형이고 고니는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청출어람이지만 좋게 표현해서 청출어람이지만 그래도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네. 좋은 것을 배웠을 뿐이지 예. 개인의 능력이 탁월하고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 않을까. 아, 또 그걸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렇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곽철용은 하우스에서도 고니한테 돈을 잃고 그리고 자기 사무실에서도 고니한테 돈을 잃었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해왔던 거죠. 이제 실수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고니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이제 예를 들면은 고니가 이전에 바보 멍청이 시절 때 가구 공장에서 그 합천의 박무석한테 돈을 잃었잖아요. 누나 위자료까지 다 잃었는데 곽철용이 그 하우스에서 이제 고니가 합천 박무석이랑 게임을 하고서 돈 다 따고 나서 이제 10,000원짜리 한 개 꽂아주면서 아유 국밥이나 사 먹으라고 돈 잃으면 속쓰리니까 그 복수를 통쾌하게 해줬던 거죠. 진짜 본인이 실수했던 거는 반복하지 않는다. 자신의 실수를 절대 잊지 않는다. 하지만 곽철용은 어떻습니까? 고니한테 돈 잃고 한 번 더 또 잃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리더는 좋은 리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런 거에도 도박에서 네. 도박이라는 거는 준비가 철저했다 네. 아니면은 뭐 실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네.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도박이라는 거는 운빨 게임인 거고 네. 이렇게 서로 기술들이 난무를 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는 거지. 네. 사실은 이 자체가 이게 실수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이게 아.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다만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이 사람이 얼마나 운영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그 능력이 일치월장하고 능력이 상승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완벽하다라고. 네. 완벽보다는 그 부분을 높게 사는 부분인 거지. 뭐 단순히 고니한테서 돈을 두 번째는 안 잃었다, 네. 두 번째 땄다, 이게 저의 척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운칠기삼 그리고 운또 실력이다. 아, 저는 운또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실력으로 인정돼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저도 운도 실력이다라는 거는 네. 인정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네. 어느 정도 지능이 있어야지 운도 같이 따라줬을 때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지능 없이 단순히 고니같이 이제 주인공 버프를 받아서 네, 주인공 뭐든지 버프가 나왔습니다. 운빨로 간다는 거는 저는 너무 이건 버프가 너무 심했었다. 아. 너무 미화된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능력 면에서 지능 면에서 이런 계획적인 곽철용이 네. 더 높게 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곽철용은 이제 운영이나 이제 매니지먼트 그쪽에 그럼. 능력이 높다. 이제 뭐 저의 입장은 이제 고니의 플레이어로서의 이제 손놀림이나 이런 스킬적인 그런 그렇죠. 실질적인 기술이 좀 능력치가 뛰어난다 이런 말이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번외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능력이긴 한데 외모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영화에서 화랑을 두고 또 기싸움과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남자의 그런 심리적인 싸움이 있었는데 곽철용이 보기 좋게 패배한 거 아닙니까? 인정하시나요? 외모도 능력이죠. 외모도 능력이죠. 그렇죠. 능력이죠. 네. 그렇지만 이거는 애초에 나이적인 네. 리스크도 있었고 철용좌가 10년만 젊었어도 가능합니다. 과연 10년이 젊었다고 해서 고니를 이길 수 고생을 있었어요? 너무 많이 한 거죠. 아, 곽철용이 고생을 많이 해서 너무 지금 이 많이 얼굴이 해서 됐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문제 또 있어요. 이제 화랑과 곽철용은 채무 관계로 얽혀 있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채무 관계에 얽혀 있는 을의 입장은 항상 죄스럽습니다. 아, 어떻게 죄인이 이 갑을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외모보다는 이런 채무 관계가 어느 정도 일조하지 않았나. 아, 채무관계가 좀 일조하지 않았나. 곽철용이 굳이 너는 돈 안 갚아도 돼 이렇게까지 말했지만 화랑이 진짜 완전 단호박. 그거는 네. 하나 얘기를 할 수 있고
사람들 만나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죠. 네. 처음부터 채무 관계로 만났었던 사이이기 때문에 아. 이게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채무 관계로 만나지 않았으면은 이거 좀 객관적인 검증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제 뇌피셜은 싹 가네요. 뇌피셜이니까 제가 존중은 해드리지만 지금 너무 객관적인 그 피지컬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일단 생각은 약간 메시와 저기 뭐 동네 축구의 뭐 2부 리그 이런 느낌 아닐까? 네. 하지만 열정만큼은 네. 둘 다 높이 사줍니다. 널정만큼은 높이 사겠다. 그리고 개인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네. 뭐가 정답이란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고니의 압승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반박을 하시네요. 네, 이 판단은 여러분들께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너무 결과론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제 급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영화의 한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곽철용이 돈을 잃는 그 자리에서 이제 고니한테 야, 너 내 밑에서 일할 생각이 없냐? 그러면은 고니가 어떻게 늑대 새끼가 개 밑에서 일합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늑대와 개는 종 자체가 다르고 그 사이에 수만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메꿀 수 없는 갭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곽철용과 고니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급이 다릅니다. 곽철용과 고니의 급 차이란 네. 급 차이 있죠.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 급 차이는 인정하죠. 있죠. 인정하죠. 왜냐면 곽철용은 어렸을 적부터 네. 조직 생활을 해왔고 지금까지 자수성가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만큼 경험도 많고 네.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마음의 수양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데 어떤 새파랗게 어린 놈이 와서 네. 허세에 가득 차서 실력 좀 있다고 허세에 너무 가득 차가지고 막 무시하고 깔보는 얘기를 합니다. 네. 자기는 늑대고 너는 개라면서 네. 이런 와중에 저는 딱 그 장면 그 생각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곽철용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왜 저걸 참아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아주는 거죠. 그쵸. 네. 그냥 이해를 해서 넘어가 주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했더니 소기의 경일기라는 소기의 경일기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 고니가 소고 알아듣지 못한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 주는 게 차라리 상책입니다.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곽철용이 돈을 잃고 꽤 쓰라린 표정을 하고 있는데 돈을 잃어서 쓰라린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을 만났지만 얘한테 뭐를 말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나쁜 놈을 만났는데 네. 답답한데 이 말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지. 어른으로서. 그렇죠. 곽철용 네. 큰 조직을 운영하는 수장입니다. 큰 돈이지만 그렇게 영향이 크게 줄 만한 돈은 아니죠. 한 끗에 5억이었는데 그게 영향은 크지 않다. 한 끗에 5억. 자, 5억이 적은 돈은 큰 돈 아니다. 네. 이런 의미보다는 이게 자기 승부에 있어서 한 게임으로 봤을 때 그게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느낌이죠. 한 끗에 5억 태우고서 다음에 또 이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도박판에서 5억이라는 돈이 억대 돈이 저는 물론 생각할 수 없는 돈이지만 네. 왔다 갔다 정말 쉽게 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들 사이에서 뭐 5억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다만 한 끗에 5억을 태웠다. 이거는 한 끗은 먹지도 못하는데 왜 5억을 태웠냐라는 그런 의미일 수 있을 거고. 분명히 그러면은 곽철용의 급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다 이제 다 안아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또 이걸 이렇게 빠져나가시네요. 그 곽철용이 그릇이 커서 배포가 커서 지금 고니를 다 안아주고 내가 5억을 잃었지만 I don't care. 지금 이런 지금 입장인 거죠? I don't care보다는 다음에 I 또 care. 하자라고. 다음에 또 하자. 네. 모르면 찾아오라고. 네, 또 다시 한번 찾아와서 해라. 그러면 또 돈을 잃어주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험적인 측면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고니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냥 단지 경험이 많은 게 아니라 업앤다운 등락이 컸다는 거죠. 이제 고니의 경험을 보면은 이제 누나의 위자료까지 잃고 그리고 진짜 죽을 위기에 놓이기도 했고 도망다니기도 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잃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고니의 인생을 보면은 흥이 많아요.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 뭔 개소리야!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돈입니까? 행복이죠. 행복을 추구하는 그 보스 밑에서 배우면은 나 또한 행복해진다. 하지만 곽철용은 뭔가요? 인생의 모토가 돈이 아닙니까? 곽철용에게 인생의 목표가 돈이라면 네. 돈을 가져서 행복할 수 있다라면은 저는 그거 나쁘다는 평은 없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경험이 많다. 굳이 경험 안 해도 될 것도 경험한 사람들을 경험 많다라고 해야 될까요?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경험한 그렇죠. 사람. 위자료를 가지고 도망쳤다가 잃었던 거 굳이 네. 경험해봐 이거를 경험이라고 쳐줘야 되나요? 경험할 필요는 없지만 경험이긴 하죠. 그치만 이게 네. 저는 이게 과연 얼마나 네. 좋은 영향인지 모르겠고 네. 그리고 반면에 곽철용 같은 경우는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산전수전 경험이. 겪어는 다 겪었는데 과연 이게 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더 했으면 더 했지 네.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적인 측면은 확실히 나이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과연 고니처럼 이렇게 업앤다운을 했을까라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습니다. 곤이는 네. 팬다운이 많았었던 이유는 계획적이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계획적이지 않긴 했죠. 계획적이지 않고 정말 직관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곽철용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엄청 계획적입니다. 자신의 위치도 정확히 계산할 줄 알고 네. 자기보다 누가 더 잘났는지 네. 못났는지 누가 배신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하고서 아. 누구를 제낄 것인지 보낼 것인지 죽일 것인지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우스 일화에서 네. 그때 경찰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안전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했었다. 아 그게 다 그런- 계획된 거다. 그렇죠. 아니.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말씀하셨던 네. 하우스에서 손님들이 귀가 좋지 서비스를 받을 때 네. 같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무슨 노래죠? 신데렐라는 그게 다 어려서 계획된 거다. 그렇죠. 이게 다 알고 네. 보면은 사람들이 흥 안에서 도망갈 수 있도록 심리적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안정감을.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그런 흥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수장의 그 모토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그걸 이렇게 받으시겠다. 네.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흥을 또 거기 하우스에서 도망갈 때 이제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신데렐라는 어려서 그렇죠. 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업무를 했으면 성과가 또 나오잖아요. 성과 배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고니 같은 경우는 평경장한테 배운 아주 중요한 철칙이 있습니다. 나는 딴 돈의 절반만 들고 간다. 딴 돈의 절반만 들고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10억을 벌었는데 딱 5억만 챙겨간다. 그리고 나머지 5억은 내 부하 직원이나 주변의 뭐 동역자들한테 나눠주겠다. 이 어떤 진짜 자기가 돈을 벌었는데 이렇게 나눠준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과연 곽철용은 그 정도의 배포가 있을까요? 곽철용은 어렸을 때부터 조직에 몸을 담았습니다. 네. 여러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인 거죠. 네. 자, 이런 조직에서 배워왔던 사람들은 네. 수익 분배도 굉장히 체계적일 거란 말이죠. 곽철용이. 그 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왔고 네. 현재 엄청 많은 친구들을 관리하고 네. 이끄는 수장이 음. 그런 체계적인 뭐 임금 체제나 네. 뭐 그런 게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곽철용이 이렇게 이것을 기업을 이제 유지를 해오면서 그만큼 임금 체계를 통해 성과 배분을 잘 해주고 있다. 그렇죠. 네, 본인이 또 밑바닥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 다 경험을 해서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충분히 좀 더 넉넉하게 채워줬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업무 스타일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고니와 곽철용이 그 업무 스타일을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고니를 좋아하는 게 이제 안 되면 되게 하라. 진짜 뭐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하면서 줄먹구구식으로 어떠한 목표가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성취하겠다라는 그 방향성을 보여주거든요.
진짜 스타트업이나 뭐 핀테크 같은 데서 이제 리더 같은 역할이죠.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함께 뛰어나가는. 하지만 곽철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지시만 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에 사로잡힌 그런 대기업의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거는 1차원적으로 단면만 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단면만 봤다. 곽철용의 스타일을 네. 부하들이 네. 밑에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같이 일하는 친구들에게 네. 개개인의 능력을 치중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시너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너지요? 시너지. 그리고 동기부여를 주면서 그 사람들이 그 시너지를 더 향상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인데 저번에 그 앞에 박문식이 네. 졌을 때 이번엔 꼭 이길 수 있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동기부여를 주고자 너 이번에 지면은 변사 변사친다. 그게 동기부여라고? 동기부여죠. 협박이 아니라? 협박이 아니죠. 아니 그게 동기부여가 되지?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변사체 되는 사람들 술을 먹이겠습니까? 아, 그렇진 않죠. 다 이제 장난식으로 네. 워낙 좀 그 세계가 좀 험악하다 보니까 아. 그렇게 표현이 된 것뿐이지 네.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아, 만약에 협박을 받으면 동기부여가 될까요? 아 그거는 다른 상황이죠. 네. 너 100만 원 내놔 안 내놓으면 죽는다. 이거는 이건 협박이지만 네. 야씨 회식하러 와가지고 야씨 오늘 좀 힘들었다. 다음엔 꼭 이겨라. 이길 수 있냐? 아, 우스갯소리로 그렇죠. 그냥 한 거죠. 아, 우스갯소리를 그냥 했다. 그렇죠. 워낙 곽철용이 네. 위트 있는 사람이야. 아, 또 그렇게 곽철용을 또 띄워주시네요. 그렇죠. 띄워주는 게 아니라 저는 팩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뇌피셜 중에 제가 네. 확보한 내용들이죠. 아, 그러니까 곽철용이 이제 뭐 대기업의 그런 문화에 좀 잘 어울러져서 이제 조직 관리나 그리고 또 인사평가 등 이렇게 되게 좀 균등하고 공평하게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이제 이야기를 해왔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니처럼 하나의 목적이 있으면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나가는, 앞뒤 안 보고 달려나가는 이제 고니 같은 상사의 그런 모습을 좀 선호를 했습니다. 서로 각자의 이미 마음속에 1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 결판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사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 캐릭터에 빗대어 보니까 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취향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뇌피셜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뇌피셜 전에 제이코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